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데이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 얘기를 할 때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겁니다. 철강업계 전반적인 중국의 수요 부진의 성장통을 다들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기간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친환경 사업의 다각화의 결실과 계속 변화하는 국제 정세, 이거를 포커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거는 이 계속 변화되는 이 국제 정세, 요게 핵심이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철강업계 1위의 고민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계속해서 중국의 수요 부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여러분들도 정말 잘하시겠지만은 포스코라는 그룹 내에서 홀딩스는 대부분 지주회사의 성격을 띠지만 여기는 무역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의 구성을 보면은 철강과 무역 부분이 골고루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좀 특이한 상황이죠. 철강도 하고 이걸 만들어낸 거를 무역을 하고 외국에다 파는 이런 일들 동시에 하고 있다. 자, 중요한 사항이 여기서 하나씩 더 나옵니다. 이 회사가 철강에 의존했던 사업에서 조금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라는 이 노력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요 워낙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억 단위로 찍혀 있는 점 여러분들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4년도 1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거 철강 부분에서 이 정도 매출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억이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가 되겠죠. 어마무시한 단위인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 비율이에요. 비율. 과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이렇게 철강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무역 부분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친환경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재료를 만드는 것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건축한다든지 플랜트 공사, 토목 공사, 이쪽 부분의 매출액이 천천히 증가하고 있어요. 천천히. 막 눈에 띄게 확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5%에 불과했던 포인트가 7.2%, 이번에 들어와서는 8%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스코 홀딩스가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 와중에 사실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이 철강 부분이다. 이 철강 부분에서도 친환경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사업 내용의 자체에서도 친환경 인프라를 만드는 노력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철강을 생산했을 때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안건 사항으로 뽑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의 추이를 보았을 때 2023년도 7월 26일 날 고점이 형성되는데, 이때는 상당히 무섭게 치고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 뒤쪽에 일봉이 몇 개 더 있는데 진짜 막 이래요. 쭉쭉쭉쭉 캔들도 상당히 길고, 그만큼 하루 시작했을 때 푹 올리고 푹 올리고 푹 올리고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을 추이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포스코 홀딩스 또한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대강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거를 말아 올리려면은 그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여기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를 뚫어줄 만큼 강력한 호재가 발생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어떠한 재료가 나오지 않아서 어떤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다각화 해가지고 노력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왜 이렇게 흘러내렸는가? 이게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네 가지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주요 소비처인 중국의 내수 침체, 그리고 중국산 철강 관세, 그리고 친환경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ESG에 대한 내용도 할 거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쓰리고의 압박, 이거를 포커스로 보겠습니다. 2번, 3번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했고요. 자, 봅시다. 주요 소비처인 중국의 내수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급속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첫 번째 꼽히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철강에 소비해주는 나라인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워낙 이제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되게 크고요. 자, 그래서 2020년도에 헝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에버그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부동산 회사예요. 근데 여기 회사에서 부채를 여기저기 끌어가지고 폭탄 돌리기 식으로 이제 회사를 경영하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부동산 규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대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서 대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니까 자금이 막히게 되겠죠. 하나 둘씩 파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디폴트를 선언을 하게 되었고,
이게 기폭제가 되어서 중국 시장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워낙 자금의 규모가 컸던 회사이기 때문에 306조 원의 부채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게 당연하게 여러 회사들과 이해관계가 많이 얽혔던 회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이 뚝 하고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의 열연 유통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가 요때예요. 에버그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부동산 둔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자본들이 엄청나게 유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 나온 자금은 신흥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철강 쪽으로 수혜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쳤었습니다. 가격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언제부터 다시 반등을 하는 듯한 느낌이 나왔냐?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경기 부진, 이때 발생했던 리스크가 쭉 떨어지게 되겠죠. 차트를 잘 보시게 되면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포스코홀딩스 외에 이거 차트의 이름만 지우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철강 회사들이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의 문제는 이 주가를 부양하지 못하는 문제는 포스코홀딩스 자체만의 문제로 보기는 조금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번 문제는 이 미국 정부에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산 철강 관세를 바이든 정부에서 실행을 했었죠. 언제? 2024년도 4월달에 슈퍼 301조를 가동을 하게 되면서 중국산 철강들이 너무나 값싸게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철강 가격이 경쟁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불공정 거래라고 이제 단정을 지어서 대통령 권한 직속으로 해서 이 관세를 보복성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중국산 철강이 25% 관세가 부과가 되는 이유가 됐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 바이든 정부가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안 되고 바로 종료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게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완전한 철저하게 사업가기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떠한 이득이 안 되는 세력들은 죽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현재는 철강업계가 조금 숨통이 트이려면 해리스 쪽으로 조금 구도가 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생각하게 되면은 이 트럼프는요 친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철강 업계의 반등이 예를 들면 오늘 오늘 촬영 날짜가 7월 22일인데 이때 이제 주말 사이에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를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사퇴를 했죠. 그러고 나서 후보자로 현재 이 해리스 이분이 이제 올라왔는데 완전히 이분이 된 게 아니라 이분은 8월 19일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거치고 나서 이 사람을 민주당 측에서 대선 후보로 가겠다라고 이제 확정 지으면은 그 되겠지만 사실상 이분 외에는 딱히 어떤 인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들 다릅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 생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아직 현재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미국의 원달러 환율 추이인데 우리나라 환율은요 1,400원 선을 지난번에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한국은행에서 구두 개입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바로 하락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하고 현재는 1,380원 선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갔을 땐 1360원 선까지 내려가는 듯한 모습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요 사이에서 놀고 있는데 정치적인 불안감이 계속해서 자극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어떠한 확실한 시그널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의 대부분의 사업에 영위하는 그 구조가 철강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무역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1원 단위로 변화만 되더라도 상당히 매우 민감하게 매출액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원자재 자체의 변동성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여러분들 주가가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주가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철강업계 전반적으로 중국의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하반기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업계랑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를 띠게 되면서 이쪽에도 열연강판이라든지 냉연강판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포스코 홀딩스는 이러한 부분들 철강 사업에 좌지우지가 되는 이걸 좀 타파하기 위해서 친환경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 이것의 결실이 언제 나오게 되는지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이 매출이 직결되는지 이 부분 체크해야 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국제 정세 이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촬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추적해서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트럼프와 이 해리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 봬요. 안녕.